당신도 요즘 소변색이 달라지거나 아침에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고 다리가 은근히 붓는 날이 늘어나는 것이 신장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3사람 중 1명이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겪지만 대부분은 피로 탓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음식만 바꿔도 신장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혈압은 안정적인 편인데도 새벽마다 화장실을 찾고 소변 거품이 자주 생겨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오후만 되면 몸이 처지고 발목이 단단하게 붓곤 했죠. 하지만 식단에서 단 몇 가지를 조정한 뒤 한 달 만에 붓기가 줄고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하는 기관임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천 리터의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골라내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거칠어지고 작은 염분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그 결과 가벼운 붓기부터 혈압 변동, 소변의 거품까지 다양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이 염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영양소 부족이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어르신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 수분 섭취는 충분한데 몸이 무거운가요? 최근 몇 달 사이 소변색이나 패턴이 바뀌었나요? 저녁에 발이 붓고 아침까지 남아있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회복식품이 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식품을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하는 흔한 실수도 함께 짚어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다음 부분에서 왜 음식이 신장 회복의 가장 현실적인 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보다 먼저 식단을 조정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장세포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특정 영양소는 이 부담을 줄이고 손상을 늦춥니다. 반대로 단백질이나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작은 무리가 반복적으로 쌓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음식은 매일 신장에 부담 또는 도움, 둘 중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 꼭 비싸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상에서도 간단한 채소, 해조류, 미네랄 공급만으로 붓기와 소변 패턴이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면 건강하다고 믿지만 노년기에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은 지나친 단백질 부담을 가장 먼저 표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이 신장 기능을 지키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의 농도를 안정시켜 필터 부담을 줄입니다. 둘째,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늦춥니다. 셋째, 미세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신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평소 짠 음식을 조금만 줄여도 붓기가 가벼워지지 않나요? 혹은 물을 충분히 마셔도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이것은 신장에 필요한 영양 구성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실제 환자 사례에서 나온 신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신장의 흐름을 바꿨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수년간 혈압은 괜찮았지만
붓기와 피로가 쉽게 가셨습니다. 특별한 병명 없이 이 증상이 계속되니 생활의 활력이 점점 떨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소변 거품이 늘고 색이 탁해지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지만 초기 신장 부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변화는 간단했습니다. 수분 대사를 돕는 채소를 식사마다 한 접시 추가하고 염분을 조금 줄이는 대신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늘렸습니다. 단백질은 무조건 줄이지 않고 양과 시간을 조절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맞춘 식단을 3주 정도 이어가자 아침에 무거움이 줄고 발목 붓기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소변 패턴도 차분해지면서 불안감이 크게 사라졌죠. 놀라운 점은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들이 신장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었고 그 위에 회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많은 분이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식단 변화가 신장 회복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식사 후 몸이 유난히 무겁거나 오후가 되면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작은 변화는 신장이 과부하를 받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회복 식품이 필요합니다. 각각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식단이 치료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 회복 식품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핵심 원리를 간단히 짚어보고 이어서 첫 번째 식품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장 회복 식품들은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향해 작동합니다. 바로 필터의 부담을 줄여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미세 혈관과 세포막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을 견디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염분 변화나 혈압 변동에도 기능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식품의 역할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어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이 특정 식품 하나만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여러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신장의 흐름을 다듬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분을 배출하며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막을 보호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계단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 다리가 붓는 날이 늘었나요? 혹은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되나요? 이런 신호는 이미 신장이 부담을 호소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균형 잡힌 회복 식품군이 필요합니다. 곧 소개할 5가지 식품군은 실제 임상에서도 안정성이 높고 노년기의 신장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자주 활용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중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첫 번째 식품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먼저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수분 흐름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은 물의 움직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체내 수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채소들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오이, 호박, 샐러리 같은 채소는 부담 없이 수분 대사를 촉진해 신장의 첫 단계 회복을 도와줍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붓기가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수분 부족이 아니라 수분 이동의 정체에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농도가 일정해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과한 염분이나 단백질 섭취가 이 균형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수분 대사를 돕는 식품은 이런 흐름을 풀어주어 신장이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매일 1.5래 물을 마셨지만 붓기가 계속됐습니다. 식사마다 수분 대사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한 뒤 2주 만에 아침 붓기가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신장이 부담을 덜어내자 혈액 흐름이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물을 마시는데도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나요? 오후가 되면 발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식품군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정리했으니 다음으로 신장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두 번째 식품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활성산소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혈액을 걸러내는 동안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채소와 과일은 논형이 신장 회복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리류, 적차에, 비트, 브로콜리가 세포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은 항산화 식품을 피부나 면역에만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 보호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활성산소가 줄면 세포막의 손상 속도가 느려지고 미세 혈관의 탄력도 유지됩니다. 그 결과 소변의 일관성과 붓기 패턴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반복되나요? 이는 산화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추가하면 이 흐름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잠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분께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신장 혈관의 흐름을 바꾸는 세 번째 식품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혈류가 막히거나 흐름이 거칠어지면 신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식품이 회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늘, 양파, 올리브유,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식품들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미세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노폐물 배출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돕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이 정상이라 혈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큰 혈관보다 미세 혈관 상태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도 혈류 개선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약 대신 식단만 조정해 부종과 피로가 줄어든 사례는 임상에서도 흔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식사 후 몸이 유난히 무겁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는 편인가요? 이것은 미세 혈류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류 개선 식품을 조금만 더하면 신장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의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저부담 식품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신장을 위해 염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을 더 빠르게 지치게 하는 요소는 나트륨 자체보다 혈액 농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즉, 얼마나 짜게 먹느냐보다 얼마나 불규칙하게 먹느냐가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염 식단과 함께 혈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식품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조류, 두부, 감자류 같은 부담이 적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이들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을 최소화하고 혈액 농도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줄이지 않아도
이런 저부담 식품군을 곁들이기만 해도 신장이 쉬어갈 틈을 얻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염분을 줄여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았는데 식단에 해조류와 두부를 규칙적으로 넣자 10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혈액 농도가 안정되자 신장이 노폐물 처리에 덜 흔들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짠 음식을 줄였는데도 소변색이 일정하지 않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나요? 그렇다면 염분 문제가 아니라 농도 변동이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부담 식품군이 이를 잡아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식품군, 노폐물을 직접 잡아주는 식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노폐물을 줄여주거나 중화해주는 식품은 신장의 일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은 콩, 팥,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들입니다. 이들은 노폐물을 흡착하거나 배출을 돕는 미네랄을 제공해 신장의 필터가 과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콩류는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양만 조절하면 논형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과한 단백질이 문제이지 적절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혈당과 염분 균형을 안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은 혈액 속 노폐물과 결합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한 환자분은 소변 거품이 자주 생기고 몸이 무거운 날이 많았는데 미역국과 검은 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자 3주 뒤 소변 패턴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신장의 필터가 쉬어갈 여유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몸이 답답하거나 소변색이 일정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5번째 식품군이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가, 즉 어떤 경우는 식품 선택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식품군은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신장에 이미 부담이 크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부전, 심한 부종, 진통제, 이뇨제,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는 식단 변화가 의도치 않은 영향을 만들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혈압과 신장에 좋지만 이미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적당량이면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진 경우에는 섭취량을 신중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식단을 바꾸면 좋아지기 전에 더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신장 관련 수치를 체크해 보셨나요? 크레아티닌이나 EGFR 수치가 흔들리는 중이라면 식단은 반드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영양을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회복 초기에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분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식단 변화가 많은 분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회복을 시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7일 식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회복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7일 단위로 가볍게 따라가는 루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신장이 쉬어갈 틈을 만들어주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1일차에는 수분 대사를 돕는 채소를 식사마다 한 접시 추가합니다. 2일째는 항산화 식품을 점심이나 저녁에 포함시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3일째는 혈류 개선 식품을 더해 신장의 혈관 흐름을 정돈합니다. 4일째는 해조류나 두부처럼
부담이 적은 식품을 배치해 농도를 안정시킵니다. 오일체는 콩류나 미네랄 채소로 노폐물을 덜어줍니다. 7일차에는 앞에 5식품군을 균형 있게 섞어 신장의 휴식과 회복을 동시에 맞춥니다. 이 루틴을 따르기 어렵지 않은 이유는 하루에 식품 하나만 바꿔도 회복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누적하면 아침 피로가 줄고 소변 패턴이 차분해지며 몸의 부종도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일주일만 따라가 보세요. 신장은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면 금세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신장이 회복될 때 몸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천천히 설명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이 회복될 때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회복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밤사이 붓던 발이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소변색이 일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신장의 필터가 제 역할을 되찾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신장 기능이 안정되면 혈액의 흐름도 함께 정돈됩니다. 그래서 천이 한결 따뜻해지고 오후에 무거웠던 다리가 덜 피곤해지며 식사 후 답답했던 속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신장이 쉬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도 자연스럽게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이어졌던 피로가 점차 짧아지고 활동 후에도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쌓이면 생활의 리듬이 훨씬 안정되고 잠도 조금 더 깊어집니다. 신장이란 기관이 조용하지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때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5가지 식품군을 일주일만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신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 식단 조정 경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회복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오늘도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